안녕하세요. 저는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사학번 유시아입니다. 이번 영상은 재난과 트라우마 교과목의 기말 대체 과제로 트라우마 경험 후 안정화를 위한 기법에 대해 소개하고 제가 직접 시연하는 장면까지 담았습니다. 발표는 총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 두 번째는 안정화 기법의 종류와 중요성, 세 번째는 제가 직접 안정화 기법을 시연한 영상입니다. 지금부터 트라우마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라우마란 강력하고 충격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우리의 몸과 마음에 극심한 고통과 혼란이 초래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트라우마는 모두가 동일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상황, 성격, 감정 상태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트라우마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스몰 트라우마는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잃게 만드는 작은 사건이나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인 비난, 따돌림, 수치스러운 경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빅 트라우마는 일상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커다란 사건이나 경험을 말합니다. 자연재해, 폭력, 사고, 전쟁, 성폭력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기억에 그치지 않고 몸과 뇌가 그때의 위협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만드는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번에는 안정화 기법의 실제 적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정화 기법은 압도적인 정서 경험을 진정시키는 방법으로 고통 속에서 스스로를 돌보고 위로할 수 있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4가지 기법은 실제로 일상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심호흡입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안정화 방법인데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하고 내쉬는 걸 반복합니다. 중요한 건 호흡에 집중하는 것인데요. 숨이 몸에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에 의식적으로 집중하면서 점점 마음이 진정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복식 호흡입니다. 이건 단순한 심호흡보다 더 깊고 안정적인 효과를 주는 방법인데요. 방법은 먼저 배를 풍선처럼 생각하면서 숨을 쉽니다.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5초 동안 그 숨을 참습니다. 그 다음 6까지 세면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이 방법은 특히 가호흡, 긴장, 공황 상태를 느낄 때 심장 박동을 진정시키고 몸에 산소를 천천히 공급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착지법입니다. 이건 몸의 감각을 통해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음을 확인하는 기법입니다. 발바닥을 바닥에 꾹 누르거나 발에 힘을 주면서 단단한 바닥의 느낌을 인식해보는 건데요. 걸을 때 발 뒤꿈치를 느끼거나 바닥이 내 몸을 지지해주는 감각을 인지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 4번째는 나비포옹법입니다. 두 팔을 교차해 양 손바닥을 가슴 위에 올리고 양손으로 번갈아가며 천천히 10번에서 15번 정도 톡톡 두드립니다. 이때 눈을 감고 나를 위로하거나 안심되는 장면을 떠올리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리듬감 있게 반복하면서 내면의 안정감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기법은 일상에서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들입니다. 안정화 기법은 단순한 진정 기술이 아니라 트라우마 회복의 출발점이자 치료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안정화 기법이 왜 중요한지를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로 돌아오는 감각입니다.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은 과거의 고통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안정화 기법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감각을 회복하게 도와줍니다. 이는 회복의 출발점이자 자신을 현재로 데려오는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통제감의 회복입니다. 트라우마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경험합니다. 안정화 기법을 반복하면 나는 나를 조절할 수 있다는 감각이 생기고 이게 곧 자기 효능감으로 이어집니다. 이 통제감이 회복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의 폭발을 완화한다는 점입니다. 치료 중에는 감정이 격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안정화 기법은 감정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도구로 작용하는데요. 감정의 폭발을 줄여주고 치료 과정에서 더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치료의 준비 단계입니다.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심리치료도 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안정화 기법은 환자가 치료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심리적 공간을 만들고 치료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심리적 기초 작업입니다. 이처럼 안정화 기법은 트라우마 회복 전 과정에 걸쳐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반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안정화 기법 중 하나인 나비포옹법을 직접 시연해 보겠습니다. 이 기법은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진정시키고 안정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트라우마로 인해 감정이 과도하게 올라오거나 몸이 긴장될 때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즉각적인 자기돌봄 기법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비포옹법을 포함한 안정화 기법을 시연해 보았습니다. 이런 기법들은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진정시키는데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기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만약 안정화 기법을 사용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감정 조절이 어렵거나 트라우마 경험이 반복적으로 떠오른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상담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통해 보다 깊이 있는 회복과 치유를 위한 과정을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라우마와 안정화 기법에 대한 설명과 직접 시연 영상까지 함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기말 과제를 통해 저 스스로도 안정화 기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 제 주변에 이런 기술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